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장동혁 대표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초재선뿐 아니라 또 중진들 의원까지 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최다선이죠. 주호영 의원까지 쓴소리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경청주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하다가 탄핵이 됐고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잘못됐죠. 계엄 요건에도 맞지 않고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예,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고 육선이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다선 의원인데 지역구도 TK 아닙니까? 대구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무거운 사람이 제일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단어도 표현 엄청 센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폭정.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 원만한 분인데 예, 폭정이란 표현, 윤어게인 안 된다는 표현, 뭐 거구도 안 된다는 이런 표현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특히 그 지역구가 대구고 예. 그 앞에 또 윤한홍 창원 출신 그분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비판하는 격이다 하는 예. 이런 이야기 두 분의 말을 딱 종합해 보면은 이 경상도 지역의 중진 의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 치르지 못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는데 오늘 어느 인터넷 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 뭐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예. 그 밑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은 통일교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언론이 국민의힘 대표를 장동혁 전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여기는 것처럼 자꾸 그쪽으로 기사가 이 나오고.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의 대세도 기울고 안에서도 대세가 기울어서 이 연말 연시 좀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올 연말이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도 가능할 상황이다. 그 정도로 빨리 기울고 있다. 빨리 기울고 예. 있다. 신조 의원님. 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지금 이 기존의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구도가요. 기존에는 뭐 무슨 친윤이다. 친윤내도 뭐 영남 언더 찐윤이다. 뭐 예. 뭐다 뭐 하고 뭐 친한이 있고 뭐 이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간명합니다. 윤 어게인 하고 윤 스탑입니다. 윤스탑. 예. 처음 윤 들어봤는데. 어게인이냐 윤 스탑이냐. 예. 근데 갈수록 윤 스탑은 살림이 뿔고 있습니다. 예. 그 결정적인 그 분수령이 된 게 윤한홍 의원의 그 폭탄 발언이었고 예. 그 윤한홍 의원의 폭탄 발언에 의해서 귀순자가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늘고 있어요. 귀순자. 예. 거기는 반헌법 세력이었잖아요. 예. 개몽령. 아하. 그 희대의 개소리거든요. 개몽령이야말로. 예, 유튜브임을 감안해서 예, 또 희대의 편하게 개소리라고 말씀 봅니다. 주셨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그 개몽령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럼 반헌법 세력인데 이제 정신 차리고 윤석열로는 안 된다. 그 윤스탑 쪽으로 이제 귀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 오늘은 보니까 그 또 경남의 4선의 김태호 의원이 예. 비슷한 선언을 했고 또 충청권의 장동혁 대표의 옆 지역구인 3선의 성일정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하. 네. 그럼 거의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TK 지역 또 주요 중진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 비대위 전환 혹은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라든지 이선 후퇴 요구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더구나 12월 3일이 하나의 분수령이었는데 예, 그때 예. 깔끔하게 아하.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이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로 뭐 극우 세력과 완전히 갈라진다. 절대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 안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편들었던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했던 사람은 공천 안 한다 정도의 발표를 했으면은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걸 거꾸로 뭐 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아마 보수 언론 중에서 장동혁 대표를 편드는 쪽은 하나도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주요한 사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와의 그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 바람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압박으로 지금 장동혁 체제가 견디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어허. 국회의원 중에 제가 우리 신지호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국회의원 중에서 끝까지 장동혁 지지할 사람이 한 10명 됩니까? 저는 뭐 많아야 10명. 많아요. 10명. 예. 최후에 그래도 장동혁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10명 안짝일 것 같았습니다. 예, 느낌상.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에 올라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유튜브에서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지선 승리를 목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의 계획. 계속 이 말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계획이 있다. 네. 근데요. 예. 제가 이 얘기 다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저 그 핵주먹으로 유명한 그 마이크 타이슨. 누구에나 계획은 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예. 예. 케어 당하기 전까지. 예. 그렇죠. 예. 그 굉장히 그 타이슨의 명언인데 예. 계획은 다 있어요. 아. 근데 무슨 계획이냐 이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3월 1일 그 3.1절 집회 거기서 뭐라고 그랬죠?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동혁의 계획은 계몽령 계획인지.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장해찬 씨를 여의도 연구원 뭐 부원장으로 맞습니다. 예. 뭐 임명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뭐 유력 검토 뭐 어떤 기사는 뭐 사실상 내정됐다 뭐 이런데 뭐 이런 게 장동혁의 계획이라면 결국 그 명을 재촉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전후해서 뭐 비대위가 뜨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측들이 많았는데 예. 그 장동혁 대표의 계획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앞당겨지지 앞당겨질 거다.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 조 대표님도 12월 안에 될지도 모르겠다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오후에 또 그 SNS에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을 올렸냐면 드디어 당원 게시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조사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이름 그 네 분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가 쪽이죠, 그죠? 처와 처가 그리고 딸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남병 소속 휴대전화 번호 끝자 네 자리가 동일하다.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이 세 분의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족들이 쓰는 번호이니까 가족 관계에 있는 거 맞다. 이분들이 같은 시기에 또 탈당을 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딸 이름의 사람도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최종 결과는 아니고 이 아이디의 이분들 내용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장해찬 씨가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게 발견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이게 뭐 국민의힘이 조선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 뭐 이런 거 당대표 가족이 이거 등록하고 무슨 이런 거기다가 게시판에 글을 쓰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예. 근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1월 5일에 이 사건이 친윤 측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 때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해갖고 예.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친윤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끌어내리려고 총력전을 펼치다가 예.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좀 밀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11월 25일에 당시 당 법률위원장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이걸 다 들여다보고 예.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그 글이 총 1068개다. 1068개. 근데 주진우 의원이 조금 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음해성, 그다음에 뭐 이런 모욕성 예. 이게 12건이 있더라. 예. 그러나 그 12건 중에 제일 심한 게 뭐 김건희 씨 개목줄 채워가지고 집에 가둬놔야 된다. 예. 뭐 윤석열을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이 개목줄하고 단두대가 가장 심한 거였거든요. 예. 그거 포함해서 12건이 있는데 예. 그거는 한동훈은 아예 그 쓴 적이 없고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다. 아하.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게 긴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럼 이 장해찬 씨는 이거 갖고 그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지 참. 조 대표님. 그거는 만약 그 그림 문제가 누가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글 내용이 문제겠죠. 글 예. 내용이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김건희, 윤석열을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면 그건 문제죠. 아하. 그런데 그 글 내용이 비판하는 건데.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했다면은 예. 그건 애국당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하.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아하. 그 이상한 동네 이야기고. 이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비판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부였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비판을 했던 것이지. 그렇죠. 그게 왜 무슨 그 모욕이냐. 비판한 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파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을 비판한 내용이 징계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아하. 그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하. 누가 썼냐 문제는 그건 뭐 당원 게시판인데 다 익명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것까지 덜추어낼 필요도 없고 이게 너무나 시간 지난 거라서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은 이걸 또 이제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인데 만에 하나 뭐랄까요? 어떻게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당원권 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거를 또 이렇게 중간 발표까지 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뭐 대단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중간 발표까지 하고 뭐 기자 공지문까지 내고 기자당 긴급 공지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당원 당규를 막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해서 뭐 징계를 하잖아요. 그럴수록 그 장동혁 대표의 수명은 단축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징계하려면 장동혁 대표 징계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당헌 총칙 제2조 목적이 예.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헌정 질서의 내용은 자유, 민주, 공정, 네. 공화로 돼 있다고. 예. 그렇죠. 그걸 총체적으로 위반한 윤석열, 네. 그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의 발언은 다 헌법에 위반되고 당헌에 위반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명감이지. 예. 징계를 한다면은 징계를 한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야지. 아하. 자, 그런데 이제 당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의총을 6시간 넘게 했다고 하는데 6시간 넘게 한 이후에도 보면 뭐랄까요. 예, 초청 인사를 발표를 듣는 형식이었는데 박정화 의원 발언은 정신교육 받았다. 왜 이걸 6시간씩 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분은 당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뭐랄까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초청 인사들 뭐야고 외부 스피커들 그렇죠. 불러갖고 뭐 특강 내지 이거를 어떨 때 쓰냐면요. 예. 내부적으로 토론하기 싫을 때. 예. 서로 얼굴 보기 싫다. 시간은 때워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내부적으로 디베이트가 벌어지면 난 내 불리해질 것 같아. 나 그거 좀 하고 싶지 않아. 네. 이럴 때 외부 인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 수법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언더 찐윤 가운데 한두 분이 더 공개 동조를 하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어떤 일테면 그 박성민 의원 이분이 이제 울산 지역구인데 네. 이분이 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할지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또 오늘 박정원 의원은 그 이철규 의원 이분도 찐윤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정계 은퇴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더라고. 예.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 부방대라는 조직이 있다고 아십니까?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 예. 그 예. 황교안 씨가 주도하는 네. 아하. 부방대의 전문가나 변호사가 가야 그 조사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군인들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내보내는데 그걸 지금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장동혁 세력.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은 누가 뭐래도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취할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예. 반성을 하고 주호영 국회의장의 발언과 같은 취지의 일종의 양심 고백 비슷한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체제의 문제는 윤한홍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장동혁 체제 윤어게인 쪽으로 가는 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윙만 하고 안타를 못 친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의 역할은 지금 극좌로 가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을 도와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네. 아직 회복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 장동혁 체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이 낫겠지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지키기 원하고 목적이 무엇일 거냐? 아니 이게 지금 뭐랄까요? 이게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건 눈에 숫자로 다 확인이 되고 그렇죠. 그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분이 안 변하거든요. 이분이 그 뭐 아니. 어떤 의원하고 얘기할 때 내가 매일 1도씩 좌클릭할 거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좌우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요새. 좌우 근데- 헷갈린다. 근데 10월 15일 예. 부동산 그 11호 대책. 예, 10 그래서 그건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했는데 예. 근데 딱 이틀 후에 얼마나 그 15 그 부동산 계엄령이 이제 이 공수 교대가 돼가지고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입니까? 예. 민생 이슈기도 하고 이틀 딱 윤석열 면회가고 까먹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1월 7일 밤 12시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닷새 후에 국민의힘에서 예.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여는데 예. 느닷없이 거기서 우리가 황교안이 돼버려요. 아 맞아요. 예. 그럼 이 정도 되면 이게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 믿고 있는 구석은 있을 거예요. 어딜 그게 믿죠?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봅니다. 아. 국민의힘 강성당원. 당원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무나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20대와 60대를 비교하면은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예. 당원 60대가 한 5배랍니다. 아 당원 구성으로 네. 들어온 그리고 분들은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걸 믿고 요 국민의힘 당원들 이 짠물화되고 있는 이걸 믿고 요거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항전할지 모르지.
확정을 할지 모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굉장히 이분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중도 확정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사과 몇 번을 함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이분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 체제 그 간판으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지금의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로 지방선거까지 과연 대표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예. 설령 운이 좋아서 있더라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가겠다 하면 노 땡큐. 아 지원 유세조차 안 받을 거다. 네. 아. 안 받죠. 표를 붙여주는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완전 굴욕인데 당 대표가 오는 그러니까 거는. 이게 이제 당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고. 예. 그리고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중도 확장과 관련해 갖고 중도 확장은요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갤럽이라든가 격주로 발표되는 MBS 조사 보면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예.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보수 결집도 장동혁으로는 안 돼요. 중도 보수가 이른바 전혀. 꼴보수. 예. 예. 뭐 이런 적이만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결집이 되지. 예. 뭐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은 보수인데도 국힘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하는 거는 그 합리적 보수를 포용한 다음 스텝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행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2월 위기설이 나오지만 장동혁 12월 위기설도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까지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